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직접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검찰에 나와서 지금까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5시 30분을 좀 넘었으니까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밖에서는 대략 14분간 준비된 입장문을 읽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성토한 이재명 대표인데 조금 전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만나보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저하고 먼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번이 이재명 대표 네 번째 검찰 출석인데 알려지기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방금 민주당 측에서 언론에게 입장문 보낸 것을 보면 진술서 토대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또 해명하고 있다. 예. 뭐 이거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말장난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한 이 몇 쪽 분량의 진술서를 기반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입장을 반복하고 검찰이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즉흥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굉장히 뼈아픈 정문 일침에 대해서는 괜히 어설프게 답변하다가 뭔가 이 족쇄 잡힐지도 모르니까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을 겨눈 수사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180도 다르게 자신감이 없는 행보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얼마 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스스로 공개한 진술서에 예. 이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이름 그리고 3천억을 번 시행업자 정모 씨의 이름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핵심은 어떻게 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손꼽아지는 김인섭 씨가 들어가자마자 4단계 종상향이 되어서 정모 씨 회사가 3천억을 벌었느냐인데 진술서에 정 씨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김인섭 씨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 핵심을 비껴나서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같은 태도를 지금 검찰 수사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든 기소가 되었든 또 재판장에서 진실을 가리는 수밖에 없겠죠. 설전 변호사님, 근데 제가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최초에 이재명 대표 한창 검찰 수사 받고 있을 때 진술 거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 공보국에서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한 게 맞았다. 그럼 이번에도 그 맞는 거 아니냐. 벌써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에 가서 내가 소명을 해서 이게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 혐의 사실이 어떤 무혐의가 된다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소명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답정너거든요. 예. 그냥 답정너 기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예.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본인의 진술서도 저는 증거 능력 부인할 거예요. 증거 부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검찰에서 물어봐야 될 것들 다 법정에서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옆에서 내 주변의 인에 대한 또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냥 법정에서 진술을 하겠다. 저는 아마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건 지금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거네요. 아마 저는 그 공보국에서 내놓은 대로 네.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 아마 주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만 아마 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현동 의혹은 이미 이틀 전에 다섯 쪽 분량의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를 공개했고 오늘 추가로
30쪽에 가까운 진술을 또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묵비권 진술 거부 아니냐는 해석도 뭐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서울중앙지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앉아있을 테고 반부패 수사 1부에서 지금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부부장 검사, 수사관. 특히 이 부부장 검사는 과거 여러 특수통 수사를 많이 해본 경험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검찰의 주 공격수는 이제 최모라고 알려진 이제 부부장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부장 검사는 반부패 일부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이 있을 때 거기에 파견돼서 대전지검에 근무할 때 파견돼서 그때 수사를 했고 아하.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당시에 다스 사건 등등을 수사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검사가 원래 경제학 전공을 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사법시험 봐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쪽 사건에 대해서 꽤 밝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뭐 이 처음에 팔 때부터 북부지검에서 시작을 해서 검찰 내에서는 이제 에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직접적인 신문에 나섰는데 근데요, 이재명 대표도 보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많은 검찰 수사를 받아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되기 이미 이전부터 성남시장과 그 전부터 뭐 일단 현재 뭐 전과 사범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 일단 이 처벌받는 것만 일단 4번이고 또 끊임없이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아시겠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또 얼마나 또 이 신을 겪었습니까?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벌써 4번째 소환 조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한 베테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과 방패의 싸움일 텐데 예. 검찰에서는 가장 예리한 창을 들어댔지만 이재명 대표도 보통 방패는 아니거든요. 엄청난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좀 전에 이제 나왔듯이 계속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을 사실상 행사하면서도 아주 필요한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되짚는 질문. 그 예년 조사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조사를 진행을 하고 뭐 그리고 아마 조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계속 그 진술서에 있습니다라고만 이제 할 텐데 문제는 이 300쪽에 달하는 이 질문서를 어떻게 다 읽는지 뭐 이걸 아마 들으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한 논리가 어떤 것인가 아마 그걸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이 의원 말씀에 바로 제가 다시 되묻는다면 결국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사실상의 진술 거부와 가까운 조사 행태를 취할 거다라는 건 검찰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검찰도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거 신경전 양상이 지금 7시간째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검찰은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도 뭔가 숨기는 건 있을 거예요. 뭐 히든 카드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기소가 되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법정 가서 다시 이건 다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느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어떤 질문을 해나가느냐 이거를 아마 유심히 볼 겁니다. 글쎄요. 정말 히든카드가 있는지 7시간째 진행 중이긴 하고 검찰 내부에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다만 여기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조사로 맞붙고 있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봤거든요. 노돌 교수님. 그런데 좀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과거 조사 때보다 좀 많다. 이걸 뭐 혹자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것도 하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 질문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뭐 검찰이 준비한 게 많으냐 적으냐 그렇게 가늠할 수는 없겠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참 많겠죠.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쟁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쟁점마다 또 여러 가지 세세한 걸 따지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해준 건 아닌 거죠.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뭔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을 그 부지를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뭐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예. 국토부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요청한 부분인데 그게 협박이냐 압박이냐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되고
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이 특혜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예. 원래 그 개발업자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측에서는 2단계 상향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요구했는데 그걸 4단계로 해준 이유가 뭐냐. 또 처음에 조건이 임대주택 100%였는데 그걸 임대주택은 10%만 짓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다 물어보려면 뭐 정말 300조가 아니라 더 나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쪽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 이재명 대표의 과거 검찰 소환 조사 때를 좀 돌이켜 보니까 당시에 좀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니 차 한잔하자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거부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었 바 있거든요, 과거에. 이번에도 티타임 없이 조사할 게 많으니까 바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오늘 내부의 전환입니다. 앞서 노돌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볼 게 분명합니다. 백현동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기존 자연녹지인 백현동 부지를 건물이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건 아니냐. 이걸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해 준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연녹지가 주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세 차례나 이걸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민원을 넣었을 때 3분 다 거절이 됐는데 예. 4번째 김인섭이 버럭으로 끼어들고 나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1년 동안 115차례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이 오늘 물어볼 것 중에 핵심은 정말 이례적으로 백현동 부지 이렇게 종상향을 건물이 더 빽빽하게 들어올 수 있게 갑자기 바꾼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김 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중요 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 땅 이거를 이제 빨리 매각하는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전국에 한 22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품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용도병을 처음에 성남시가 거듭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국토부에서 그럼 2단계 정도만 상향시켜달라. 식품연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 그 정도만 돼도 뭐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성남시가 그게 아니라 그냥 종상향에서 4단계를 높여버렸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 20몇 개 중에서 4단계로 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대표를 하면서 항상 약자에 대한 어떤 이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주택 뭐 이런 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했을 때도 도대체 이게 임대주택 왜 없느냐 막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 여기는 90%를 임대주택 지역이 있는 거를 왜 10%로 줄였죠? 저는 그걸 제일 묻고 싶어요. 제가 만약 검사라면 아니 본인의 소신이 집 없는 분들한테 임대주택 주는 게 소신이잖아요. 정치적인 경우에 항상 기본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당연히 그러면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약자들한테 분양하는 게 이재명 대표 철학에 맞지 않나요? 원래 요즘 통상 아파트를 짓거나 뭐 재건축 부지에서 아파트를 새로 올리면 시에서 혹은 정부 당국에서 최소한의 임대주택을 몇 % 이상 지어라. 이게 좀 권고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올려가면 90%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로 확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사업자가 엄청난 이득을 올릴 거 아닙니까? 제가 추산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이득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했냐요? 이거 이재명 대표 철학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남시에서는 도계공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 하려고 도계공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왜 도계공을 빼버렸죠? 그러면서 왜 일반업자한테 넘겨버렸죠? 그러면 일반업자는 3,200억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본인이 도계공을 만들어 놓고 도계공을 참여 못하게 하고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했던 약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90%를 하면 당연히 본인이 박수치고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10%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수사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축소하거나 갑자기 왜 용도 변경을 허가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상향했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이미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뭐냐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5쪽의 진술서, 그러니까 본인 주장 얘기에는 왜 핵심 인물인 김인석 전 대표나 정모 씨, 백현동 시행업체 이름이 없냐. 왜냐하면 최근에 법정에서 정모 씨가
김인섭 전 대표가 200억을 요구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절반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실장 거라고 알고 있다. 뭐 이 법정 진술 좀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 김인섭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로비스트로 합류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인정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100여 차례 넘게 통화한 기록이 다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본인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뭐 또 다른 측근이라고 하지만 로비 역할을 하는 김인섭 전 대표와 무슨 연유로 그렇게 통화를 많이 주고받았는지,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정진상 실장이 김인섭 전 대표와 종상향에 대해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상의 이름도 김인섭의 이름도 쏙 빠져 있어요. 알맹이가 빠져버린 진술서를 내민 겁니다. 결국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진술서가 아니라 본인의 지지층이나 강성 팬덤인 개딸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용도의 진술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불리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본인이 그냥 해명할 수 있는 것들, 주장하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내밀어서 진술서라고 공개를 한다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방어가 안 될 것이고 재판에 들어가서도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진술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진술서는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데는 어떠한 효력도 뭐 발생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사의 아까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이현정 의원께서 잘 해주셨지만은, 그러면 왜 준주거직으로 용도 변경이 됐냐? 근데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로비, 민간업체의 로비 때문에 지금 용도 변경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국토부와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준주거지역도 왜 그렇게 준주거지역으로 하게 됐냐라는 것은, 기존에 성남시가 2014년도에 식품연구소 단지의 개발을 하면서 주거 용도로는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써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정부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맞춘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R&D 첨단 연구 단지와 주택 단지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예, 그 어떤 취지인지 알아서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이후에도 좀 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네네. 제가 질문 드린 건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그 왜 주요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 진술서엔 빠졌냐, 이 부분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서 30페이지짜리 제가 봤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저도 요약본, 공개된 요약본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진상 실장과 뭐 김인섭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진술서가 아닌가. 그런 본인의 입장에서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만 일단 보여주고 재판에서 다투겠다, 뭐 이 얘기를 이재명 왜 대표가 그러냐면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된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찰에서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하면 여기서는 반대 그 입증을 탄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걸 다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용도 변경, 이재명 대표는 과거나 지금이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잠깐 그 영상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서 해드린 것이고,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작성 미안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 국토부 압박 부분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일단 검찰이 저 부분 국토부 압박 아니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박근혜 정부 지시, 국토부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부분은, 노돌 교수님, 당시 이재명 대표가 SNS도 성남시장으로서 엄청 많이 하고 왕성한 정치적 활동을 했을 때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압박이 있었으면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국민의힘에서 좀 하더라고요. 글쎄, 저게 이제 박근혜 정부 지시 또는 이제 뭐 국토부 요구, 이것과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전혀 안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진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저런 말이 나왔는데 저를 공개할 때는 단어 하나 굉장히 고심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박근혜 정부 지시라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지시, 또 좀 전에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지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지시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지시를 그냥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지금 다 지적하시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지시 또 요구할 때는 계속 거부했었습니다. 예. 그분은 3차례나 지시에 거부했다는 부분도 있고 뭐 또 얘기도 있고 2차례 거부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인섭 씨를 그 시행업자가 영입하니까 바뀌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에는 똑같은 요구를 거부했는데 그 시행업자가 김인섭 씨를 영입하니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해명이 될 거죠. 이런저런 부분들 다 검찰이 좀 물어볼 테고요. 일단 검찰 입장은 이거 백현동 사건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에서 감사 후에 수사가 의뢰된 거다. 이걸 왜 정치 수사라고 폄훼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는 이 검찰의 말 맞다나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검찰 출석 당시 모습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